100만원 전후의 예산으로 장만할 수 있는 최고의 스위스 오토매틱 시계에 대해 물으신다면 티소의 젠틀맨 파워매틱 80 시리즈를 마땅히 후보에 올려야 할 겁니다. 40mm의 좋은 사이즈에다가 파워 리저브 80시간, 항자성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동가격대 최고 스펙의 무브먼트를 장착한 건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릴 만한 상식적이고 수려한 디자인도 갖고 있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니지만 100m의 방수 성능도 갖추고 있어서 가벼운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시계로서의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다이얼이 뚫려 있어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오픈하트 모델이 나한테 잘 맞는가, 아니면 다이얼이 막혀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기존의 실리시움 모델이 나한테 잘 맞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필이면 두 모델의 가격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버전의 젠틀맨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뚫느냐 막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Blue, the feeling behind my eyes. You stood out 'cause you were in red. Then, against my intentions, I let you turn me violet instead. Summer high, met you in August. New York, back to my cold apartment. Distance sucks, but at least it's still. 티소의 젠틀맨 시리즈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9시 제가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프로그램 워치 인사이드에서 여러 혜택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고 페이지에 있는 퀴즈에 정답을 맞추시고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은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벤트보다는 시계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그리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확률과 기대값을 생각해본다면 5분 정도를 들이셔서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픈하트 버전의 가장 큰 장점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브먼트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부분을 다이얼 정면에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뒤집지 않고도 메커니즘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픈하트 시계들은 밸런스 휠이 있는 자리에다가 원형의 오프닝 하나를 마련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젠틀맨의 경우에는 오프닝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12시 방향의 오프닝 왼쪽 아래로 원형의 오프닝이 하나 더 겹쳐져 있는 팔자형입니다. 이 독특한 오프닝의 형태가 다른 오픈하트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밸런스 휠의 규칙적인 진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이 팔레포크와 이스케이프 휠로 전달되어서 다른 톱니들의 속도를 정확한 리듬으로 통제하는 과정까지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식 시계를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감상하고 싶은 분들께 큰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젠틀맨 시리즈는 단정한 다이얼과 케이스의 레이아웃 덕분에 시계줄을 바꿔서 다른 느낌으로 연출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러그의 폭이 통상적이지 않은 21mm라는 게 다소 아쉽지만은 티소의 스트랩 프로그램에는 21mm 시계줄이 꽤 있습니다. 오픈하트 모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시계줄 교체의 편의를 생각한 업그레이드가 반영됐습니다. 브레이슬릿에 퀵 릴리즈 레버를 달아서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편의성은 오픈하트 버전이 기존의 실리시움 버전을 압도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리시움 버전도 반격을 해야 할 텐데요. 실리시움 버전의 결정적인 무기는 무브먼트에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주듯이 밸런스 스프링의 소재가 실리시움, 즉 실리콘이라는 건데요. 실리콘은 자성이나 온도 변화에 강하고 윤활을 해주지 않아도 부식이나 마모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니켈 스틸 합금을 대체하는 밸런스 스프링의 새로운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기 쉽다는 특징도 있어서 제조와 조립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가격대 에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채택하는 브랜드가 티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주 크지 않은 예산으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면 실리시움 버전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하트 버전이라고 해서 그저 평범한 니켈 스틸 합금의 스프링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니바크론이라고 하는 티타늄 기반의 합금으로 된 업그레이드된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자성에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충격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데마 피게와 스와치 그룹이 같이 개발해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 스프링 역시 다른 회사들은 채택하고 싶어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만큼 제조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아서인지 최근 티소의 모델들에서 대거 채택되고 있습니다. 심미적으로는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티소 시계들이 퀄리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결과 품질 향상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요. 오픈하트 버전이나 실리시움 버전이나 다이얼의 퀄리티는 동등하게 좋습니다. 기존의 실리시움 버전이 단정하긴 하지만 토핑 없는 요거트처럼 다소 심심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심미적으로 이 오픈하트가 색다른 토핑처럼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닝 사이로 노출된 무브먼트의 파트들은 큰 실수 없이 깨끗하게 피니시가 되어 있고 브릿지에는 페를라주 장식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실리시움 버전보다 화려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컬러 베리에이션도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릴 것 같은 버전은 시원한 블루 다이얼 위에 노출된 무브먼트가 확실히 대비를 보여주면서 드러나는 이 모델입니다. 대중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더 쿨해 보이는 그레이 다이얼도 있습니다. 은은한 웜 그레이 덕분에 다이얼의 오프닝이 전반적인 디자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인 버전입니다. 솔직히 제 취향은 살짝 실리시움 버전에 더 가깝긴 한데요. 실리시움 버전은 오픈하트 버전과 달리 보자마자 전율을 느낄 만한 화려함은 없지만은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품위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당히 깊이감도 있는 데다가 사틴 브러쉬와 폴리시 피니쉬를 교차해서 빛에 영롱하게 반응하는 아플리케 인덱스의 디테일 같은 것들은 실리시움 버전에서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첫인상이 화려하지 않는 대신에 더 무게감이 있고 유행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만 확인하기에는 방해 요소가 없기도 합니다. 다이얼의 십자 프린트도 빠른 시간 확인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무브먼트를 노출하지 않는 대신에 날짜 기능도 있습니다. 날짜 창에는 테두리를 예쁘게 둘러놓기도 했고요. 사이즈와 무게는 두 모델이 다르지 않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40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5mm입니다. 대부분의 손목 위에 문제없이 어울릴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젤의 두께와 가운데 부분이 돌출된 엔드피스의 형태 덕분에 통상적인 40mm보다는 살짝 크게 느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줄을 교체하면 살짝 작은 느낌이 들게 연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레저 활동에 적합한 100m의 방수 성능도 갖고 있는데요. 두께는 유리와 케이스백까지 포함해서 11.5mm입니다. 시계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는 165g이고 제 손목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이면 152에서 153g 정도까지 무게가 줄어듭니다. 브레이슬릿은 21mm에서 19mm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피니시의 방식도 같습니다. 베젤은 깨끗하게 폴리시를 해놓고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게 브러쉬를 해놨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마다 빗면을 만들고 폴리시된 라인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윤곽을 강조했습니다. 오이스터 스타일의 사면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조각에만 폴리시를 하고 가장자리 두 조각에는 브러쉬를 넣어놨네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가해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됐고요. 곡률이 아주 크지 않아서 얼핏 평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완만한 돔형의 유리입니다. 크라운의 지름이 6mm나 되어서 조작감이 나쁘지 않은 크라운을 갖고 있습니다. 드레스 시계풍의 디자인의 시계들이 크라운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잡기가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티소는 사용감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의 이니셜도 사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를 통해서 동력을 줄 수가 있고 오픈하트 버전의 경우 날짜 창이 없어서 1단계에서 바로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광은 시계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0은침과 인덱스의 적절한 부분에다가 야광을 잘 적용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이버 시계만큼 강력하진 않지만은 운전하시다가 잠깐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유용할 정도의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오픈하트 버전이 퀵 릴리즈 시스템을 개선하긴 했는데요. 브레이슬릿의 스타일이나 퀄리티 자체는 기존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케이스나 다이얼의 퀄리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인데요. 무겁고 다소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시계팬 한정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묵직한 브레이슬릿을 흐물거리는 브레이슬릿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제 리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는 두 개
푸셔를 이용해서 여닫도록 했고요. 바깥쪽에 티소의 로고도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세 조정은 없지만은 길이가 보다 짧은 반칸짜리 링크가 있어서 길이 조정도 제법 섬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총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젠틀맨 시리즈를 처음 소개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얼핏 보면 무난해 보이지만 티소가 잘하는 것들을 꽉꽉 집어넣은 시계들이고 스펙이나 만듦새 만만치 않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실리시움 모델이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너무 무난해서 아쉬웠다면 신제품인 오픈하트 버전은 다소 부족했던 화려함을 채워주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상 추천을 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픈하트 버전에서는 블루 버전과 그레이 다이얼을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리시움 버전 중에서는 그린 다이얼이 제 눈에는 제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워치 인사이드 방송 때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워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간 오토매틱 버전뿐만 아니라 쿼츠 모델들, 티타늄 케이스의 쿼츠 모델들과 스틸 케이스의 쿼츠 모델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